폭락장이 오면 수익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계좌를 열어보기가 무섭다면 문제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위험을 계좌 안에 넣어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좌가 10% 떨어졌는데 잠이 오지 않고 20% 떨어졌는데 일을 할 수 없고 30% 떨어졌는데 가족에게 말도 못한다면 이미 투자 규모가 자신의 감당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폭락장은 돈만 빼앗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 투자 구조의 약점을 강제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사면 오르고 떨어져도 며칠 뒤 다시 회복합니다. TQQQ가 오르면 내가 종목을 잘 골랐다고 생각하고 QLD가 상승하면 내 판단이 맞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의 수익률만으로 투자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실력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생활이 유지되는가? 계좌가 흔들려도 월급날 매수를 계속할 수 있는가? 가족에게 숨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포가 찾아와도 처음 정한 행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폭락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샀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점과 저점은 지나간 뒤에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결과를 본 뒤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조정이라고 말하고, 조정이 깊어지면 위기라고 말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설명이 언제나 가격이 움직인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를 넣을지, 어떤 속도로 살지, 어느 정도의 하락까지 견딜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실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수익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가 1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TQQQ 비중이 너무 높아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계좌가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면 나는 실제로 그 숫자를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이 되어도 월급날 매수를 계속할 수 있는가? 배우자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생활비와 교육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상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중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상승률부터 계산합니다. TQQQ가 2배가 되면 얼마가 되는지, 10년 뒤 몇 억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반대쪽 계산도 해야 합니다. 계좌가 50% 줄어들었을 때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 계산만 하고 손실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계획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기 투자라고 시작합니다. 10% 떨어지면 저가 매수라고 말합니다. 20% 떨어지면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30% 떨어지면 전문가의 비관론을 믿습니다. 40% 떨어지면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손절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기다립니다. 결국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두려울 때 팔게 됩니다. 시장에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계속 수정하다가 돈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오기 전에 행동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날의 기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매수하고 추가 매수는 미리 정한 조건에서만 실행하고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시장이 5% 떨어졌다고 흥분해서 모든 현금을 넣지 않고 20% 떨어졌다고 공포에 모든 자산을 팔지도 않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시장보다 먼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보다 먼저 공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행동만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계좌가 한 방향에만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LD와 TQQQ를 여러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상품 모두 나스닥 상승에 크게 의존합니다. 서로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분산된 것은 아닙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하면 두 상품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상품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충격이 전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식 외에 비상금이 있어야 하고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돈은 따로 있어야 하며 계좌 안에서도 변동성이 다른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분산은 종목 수가 아니라 생존 가능성입니다. 폭락장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수익률부터 비교합니다. 누가 덜 잃었는지, 누가 바닥에서 샀는지, 누가 먼저 회복했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하락 때문에 시장을 떠났는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가진 채 살아남았는가? 폭락장에서 가장 큰 승리는 바닥을 맞힌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계좌가 최고점보다 줄어들었더라도 생활이 유지되고 월급날 매수가 계속되고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계좌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상승장을 받을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더라도 한 번의 폭락으로 모든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났다면 그동안의 수익은 장기적인 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투자는 최고 수익률을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이번 폭락장을 보며 내가 겁이 많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내 계좌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매수할 돈이 없다면 투자 속도를 점검하십시오.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면 투자 자금의 출처를 점검하십시오. 매일 계획이 바뀐다면 매수 규칙을 점검하십시오. 폭락장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폭락이 끝나기 전에 먼저 시장을 떠납니다.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락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다음 월급날에도 다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전에 생존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끝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장은 결국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떠난 투자자의 계좌는 회복할 기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